네, 이슈가 또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아난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7일 열리는 아난티 이사회에서 사회 이사로 선임된 투자의 대가죠. 짐 로저스가 참석하는 것이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는 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워렌 버핏 그리고 조지 소로스와 함께 꼽힌 이제 투자의 대가죠. 그래서 이전부터 그 북한 투자에 대해서 이 짐 로저스가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발언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난티가 경협주 내에서도 핵심적인 종목으로 좀 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난티는 사실은 이제 원래 경협주로 평가가 됐었는데 사회이사로 짐 로저스가 선임이 되면서 경협주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포커스를 많이 받는 종목으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됐다가 최근에 급락을 한번 맞았습니다. 이 급락의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슈였죠. 그래서 어떻게 좋은 이슈가 나오는지가 관건이었는데 좋은 이슈는커녕 빈손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슈 때문에 일단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아난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대부분의 경협주들이 주가 급락 이후에 저점을 좀 찾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제가 보는 앞으로의 그 경협주에 대한 전망은 이제 급락은 좀 진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지난주 이제 북미 정상회담 결렬은 충격적인 이슈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양측이 웃는 모습으로 헤어졌고 앞으로 분명히 미국과 그 북한 간의 후속 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잘못 예상을 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기 전에 이미 물밑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두 정상이 만나서 그냥 확인만 하는 과정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합의된 내용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양측이 주고받으면서 그 합의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기대를 했는데 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있었던 게 첫 번째, 볼턴입니다. 볼턴이 사실 이제 갑자기 좀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볼턴 같은 경우에는 대북 강경파로 분류가 돼요. 대북 강경파라는 건 뭐예요? 북한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북한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언급을 많이 하고 많이 좀 얻어내려는 이런 제스처를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턴이 개입을 하면서 이제 협상이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게 좀 과도해진 게 아니냐 이런 이슈도 있었고 두 번째는 코언이죠. 네, 코언은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트럼프 비리를 좀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로서는 당연히 신경이 쓰였겠죠.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기존보다는 뭔가 더 좋은 결과를 뽑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압박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수가 개입을 하면서 결렬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많아요. 또 어쨌든 여기서 시사점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물밑 협상이 잘 됐었는데 왜 갑자기 빈손으로 끝날 것인가? 이 두 가지 변수가 영향을 미쳤다면 향후 재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북한은 큰 그림에서는 핵을 포기할 거예요. 근데 그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 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해제해 줄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도 할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핵을 포기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양측이 원하는 게 뭔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뭐 미국이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 문제는 아니에요. 북한은 포기를 하긴 할 건데 핵을 미국은 지원을 해주긴 할 건데 최대한 양측이 극대화된 결과를 뽑아내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중재자의 역할에 나설 거예요. 그런 만큼 경협주는 조만간 재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난티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아난티는 한 가지 더 볼 부분이
짐노저스의 언급이에요. 어차피 짐노저스로 인해서 대북 모멘텀을 더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짐노저스가 북한에 대한 투자, 뭐 전재산 투자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해서 딱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둥그스름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은 북한의 농업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농업 부분에 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농업의 어떤 부분에 투자할지 알 수 없고 또 지금 당장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뚜렷하게 뭔가 액션을 취하기도 좀 만만치는 않은 여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북한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 그런 방안들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된다면 아난티는 큰 폭의 재상승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화된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반등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경협주는 지금 바닥 다지기 같아요. 어쨌든 재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봅니다. 단지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거고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짐로저스가 결국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짐로저스가 북한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방안이 조금이라도 구체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난티는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테마주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경협주는 재반등 가능성이 높고 아난티도 그 중에 핵심주 중에 한 종목이니까 또 앞으로도 주가 움직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